안녕하세요. 이계열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널싱 170을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은 BSN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RN으로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학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2년 정도 공부를 더 해야 BSN이 돼요. BSN이 되면 당연히 연봉도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함께 그 BSN 과목 중 하나인 통계학을 여름방학 동안에 듣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듣자고 해서 듣게 되었는데 보통 한 학기 14주 동안 듣는 과목을 그때 여름 방학 때 10주 동안 그 과목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수학 과목과는 정말 너무 달랐어요. 이것은 통계잖아요. statistics.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그 특수한 계산기를 사용해야 했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였고 복잡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파이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험을 보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일단 노트, 교수가 나눠준 노트를 다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고 그리고 최대한 네이버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그 온라인에서 문제를 제공해 줬는데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는 한 번에 잘 풀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을 보고 다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요. 한 번을 다 풀어요. 예를 들면 챕터 하나당 30문제가 있다고 치면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풀어요. 1번부터.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대로 술술술 풀려가고 아까 이해가 안 돼서 첫 번째 볼 때 이해가 안 됐던 문제가 있었죠. 그때 이해가 안 돼서 정답을 보고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 문제도 있고 정답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푸는데 두 번째도 역시 아까 이제 이해는 했는데 또 풀어도 역시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답을 확인을 하고 다시 풀고 그래서 10번을 예를 들면 이해를 못했다. 그럼 10번을 정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다 했잖아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는 다시 풀어요. 그러면 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돼서 풀려요. 그 다음에 30번까지 다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다시 1번부터 와요.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풀어요. 풀 수 있는 문제도 다시 푸는 거예요. 또 풀 수 있는 문제는 술술술 지나가고 또 10번에 왔어요. 이해가 아까 틀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풀 때는 이해를 하고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1번부터 다시 풀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30번까지 풀고 다시 1번부터 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1번부터 30번까지 한 번에 하나도 안 틀릴 때까지 푸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10번 문제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를 몰랐다가 풀었는데 답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서 바로 풀 때는 풀리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1번부터 다시 풀면 다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번부터 다시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안 틀릴 때까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금방금방 풀리지 않고 문제 하나당 전부 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챕터를 하고 두 번째 챕터 하고 세 번째 챕터 하고 이렇게 한 세 챕터 정도 하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데 시험은 거기 나왔던 문제 유형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 유형에서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이거는 공부를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시험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항상 1번 그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 한 문제만 틀렸잖아요. 그래도 다시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이널까지 갔는데 파이널 시험은 양이 이제 뭐 전부 다니까 전범이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다시 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해서 제가 파이널 시험에는 100점을 맞았어요. 한 문제도 안 틀렸어요. 이게 그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참 묘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거기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도 많을 거 아니에요. 유형도 많고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계속 하기만 하면은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0점 한 두세 번 맞았고 그래서 A를 받고 마쳤어요. 그런데 사실 시험이 끝나고 그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A는 받았지만 내가 통계학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가, 뭐가 남아있나 내 머릿속에 하면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개념이나 이런 모든 게 있어서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계속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근데 수학이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갔어요. 근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았어요. 아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 굉장히 사실 힘들었던 거죠. 모든 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점수만 잘 맞았어요. 근데 통계학을 듣는 도중에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미국으로 오시고 그래서 방이 또 필요했고 그래서 이사를 계획을 하고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을 한 명도 쓰지 않고 저희 가족끼리만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구했는데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미국에서는 그 신용이 괜찮고 그러면은 그 월급이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분명하고 그러면 신용이 높아져서 많이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도 안 내고 다운페이 조금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저희가 샀어요. 2200 스퀘어 핏 2층 건물인 2층 집인데 평수로 치면 한 61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 베드룸이 4개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이 3개인데 모두 다 풀베스예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이 3개고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룸이라고 가족실이 있어요. 미국 집은. 그 다음에 썬룸이 있어요. 그 햇볕 잘 들어오는 방인 거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 그런 집이고 마당은 많이 넓지는 않아요. 마당이 좀 뒷마당이 좁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집을 사고 집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 다음에 그 카페트도 모두 다 걷어버리고 마루를 깔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좀 수리를 하고 이렇게 수리를 계속했고 저는 이제 짐을 싸고 이제 저희 집 둘째와 셋째 아이가 이삿짐을 거의 날랐어요. 그래서 둘째가 작년에 이미 운전면허증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 차 밴을 가지고 집이 한 15분 거리예요.
살던 집과 이사할 집이. 그렇게 해서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아이들 둘이 계속 차로 짐을 나르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은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27만 5천 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1달러를 1,000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경우 2억 7,500, 아마 조금 더 되겠지만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샀어요. 저희 동네가 비싼 동네가 아니고 주택가이고 또 델라웨어 자체가 집값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집을 잘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이제 짐 정리하느라고 이제 또 육체적으로 찐을 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셋째 아이 승리와 도어대시를 했어요. 작년 여름에. 도어대시가 우버 같은 거예요. 우버와 다른 이제 회사인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음식 배달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승리는 운전면허증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고 승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제가 해서 가면 그 다음에 승리가 내려서 그 음식을 그 집 앞에 이제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승리랑 함께 이제 일을 했어요. 수입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을 잘 모르고 운전만 할 줄 알았지 지리는 또 전혀 몰랐죠. 저는 제가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학교하고 장 보러 가는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매기도 하고 다른 데로 막 가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은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도 곧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응 차원에서 미국 사회에 좀 발을 내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어떤 때는 앱이 막 잘 안 돼가지고 엄한 데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분명히 배달을 해서 그 음식을 그 집 앞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면을 다 피하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내려놓고 가라고 해서 내려놓고 갔는데 음식이 안 왔다고 또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밤이 되면은 이제 더 깜깜하기 때문에 집번지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방학 기간 동안에 거의 쉴 틈이 없이 뭔가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피곤해지고 아마 거의 소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학기에 망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학기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